안녕하십니까. 삶이 변하는 인문학 보성TV의 김보성입니다. 행군의 마지막 내용, 장수와 병사들 간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행군을 하는데 땅을 알아야 한다는 건 알겠지만 왜 장수와 병사들의 관계가 나오지? 하고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손자는 행군에 이어 지형 그리고 구지에서도 땅을 말하면서 함께 병사들을 같이 말합니다. 실제로 이 둘은 하나입니다. 전쟁은 땅 위에서 병사들이 벌이는 것입니다. 땅도 알아야 하고 동시에 병사도 알아야 합니다. 기동을 하는 행군에서도 작전을 펼치는 지형에서도 마지막 구지에 가서도 전장터의 지형을 파악하고 대책을 만드는데 이때 실제로 걷고 싸우는 것은 바로 병사들이죠. 그래서 장수는 땅을 말할 때 병사를 관리하는 법을 반드시 함께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친다면 회사를 운영하는데 리더가 트렌드 파악은 잘하고 있는데 직원 관리를 못한다거나 직원 관리는 잘하지만 트렌드 파악은 못한다는 그런 운영의 차질이 생기는 일과도 같습니다. 이 둘은 함께 가져가야 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관계가 가장 힘든데요. 특히나 엄격하게 명령하고 복종해야 되는 군대에서는 더욱더 관계를 잘하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관계의 지혜를 알아보러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군대가 병력이 많아야만 좋은 것이 아니다. 오직 군사력만 믿고 무모하게 전진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아군의 힘을 모을 수 있고 적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길 수 있어야 한다. 아무 생각 없이 적을 얕잡아 보면 반드시 사로잡힌다. 5. 양보다 질이다. 허실편에서 손자는 비록 월나라 병사들이 많다고 해서 이기는 데 도움이 되겠는가? 라는 말을 했습니다. 손자는 양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승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다. 어떻게 승리를 만들까요? 나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 상대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이 두 가지로 이긴다고 합니다. 오히려 병력이 많으면 군사력을 믿고 무모해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물론 많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여유로울 때 사람은 자만에 빠집니다. 뒤가 없으면 하나로 모입니다. 위와 아래가 하나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의 중요성을 이미 개편에서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손자는 적이 많든 적든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나는 모으고 상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어떤 조직이든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관리는 능력이다라는 말처럼 리더가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나로 모을 수가 있을까요? 병사들과 아직 친해지지 않았는데 벌을 주면 복종하지 않는다. 복종하지 않으면 부릴 수가 없다. 병사들과 이미 친해졌는데도 벌을 주지 않아도 부릴 수가 없다. 고로 문으로 명령하고 무로 통제해야 반드시 이기는 군대가 된다. 명령이 평소에 잘 시행되고 백성들을 가르치면 복종한다. 명령이 평소에 잘 시행되지 않으면서 백성을 가르치면 복종하지 않는다. 평소에 한결같이 잘 시행되면 장수와 병사들이 서로 친밀해진 것이다. 6. 장수와 병사의 적절한 관계.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팀워크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리더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손자는 장수와 병사의 관계가 어때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소통과 전달은 명확하면서도 부드럽고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시행할 때는 엄격해야 한다고 말하죠. 사람인지라 인정이 개입되므로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인정이 개입되고 친밀해지면 우리는 사소한 것들을 넘겨버립니다. 어느 순간 오냐오냐 키운 손자가 할아버지의 수염을 잡아당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나중에 버릇을 고치겠다고 하면 어려운 일이 됩니다. 사랑은 따뜻하면서도 엄격함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기서 손자는 문으로 명령하고 무로써 통제하라라고 합니다. 무는 명확하고 따뜻하게라는 뜻일 것 같고 무는 엄격하게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라면 이번에 우리 회사의 프로젝트는 이런 일입니다. 팀원 간에 잘해봅시다 라고 명확하고 따뜻하게 전달을 하고 프로젝트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직원들에게는 엄격한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명령이 평소에 잘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일관성을 말합니다. 내리는 지시사항이 지켜질 때도 있고 안 지켜질 때도 있다면 결국에는 아무도 안 지킬 가능성이 커집니다. 평소에 잘 시행되기 위해서 확인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야 서로 간에 신뢰가 생기고 상하 간에 체계가 잡혀갑니다. 자, 이제 손자병법의 제9편인 행군의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징조가 있다.
이것을 명확하게 예측하고 실행해라. 행군은 이동하고 수경하는 처군과 행군시 적의 상황을 파악하는 상적이 있다. 처군을 위해 행군시 파악해야 할 기본적인 4가지 지형인 산, 물, 척택, 평지에서의 이동과 수경하는 법을 알고 이로운 지형과 피해야 할 지형, 적이 숨어 있을 만한 수상한 지역을 잘 살펴서 대처해야 합니다. 상적을 위해 적의 상황을 알아채는 33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말하고 이에 대해서 실제 일어날 일을 빠르게 대처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수와 병사들의 관계를 잘 조율하는 법까지 행군편에서 말했습니다. 행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처군 상적, 사군 지리, 우배고, 귀양이 천음, 병비 익다야, 영소행이 교기민 정도가 되겠네요. 그럼 손자병법 제9편의 행군의 주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행군의 사지형, 산, 물, 평지, 습지. 2. 이로운 땅에 거하라. 3. 빨리 피해야 하고 매우 수상한 지형. 4. 적을 감지하는 33가지 징조. 5. 양보다 질이다. 6. 장수와 병사의 적절한 관계. 원정을 떠난 군대는 우리의 삶과도 같습니다. 낯설고 처음 겪는 일이 눈앞에 막 펼쳐지죠. 이때 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미 파악해 놓았고 그럼에도 그때그때 달라지는 변화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근원에는 바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모르는 것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전쟁터든 삶에서든 모르는 변수들이 파도처럼 몰려옵니다. 그래서 미리 많은 정보를 통해 예측을 합니다. 깊이 관찰하고 습득한 지식을 통해 예측을 하죠. 그리고 발을 내딛어 봅니다. 상황을 알리는 다급한 전령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적이 나타났습니다. 이때 장수가 말합니다. 그럴 줄 알았다. 대형을 펼쳐 방패수는 앞을 막고 기마대는 측면을 공격할 준비를 하라. 빠른 명령은 병사들을 즉각 움직이게 합니다.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빠른 판단과 명령과 실행은 병사들이 두려움으로 감싸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삶의 징조를 깊이 관찰하고 예측하는 연습을 미리 해두면 우리 역시 앞으로 나아가는데 두려움 대신 용기로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제10편 지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